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32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양해 말씀 드릴게요. 목이 좀 안 좋거든요. 자, 이제 32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6번 법률의 해석이 나옵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그래서 법률의 해석이란 결국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오른쪽 양괄호 2번 의사표시 해석이 있죠. 세 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만 하단에 파란색 2번 있고 법률의 해석 방법이 있죠. 양괄호 1번 자연적 해석이 있어요. 한 장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2번 규범적 해석이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죠. 일치하면 정상이라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은 항상 비정상, 이게 불일치할 수 있죠. 불일치할 때 의사가 표의자의 지인이 진짜 의사거든요. 이거 같은 말로 내심적 효과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의자가 진심으로 의도한 바죠. 이게 진의가 되고, 다음 표시로부터 할 수 있는 걸 표시상 효과 의사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표의자의 진이 이쪽을 중시하는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표의자 시각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더 중시하는 걸 자연적 해석 그래요. 반대로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를 더 중시하는 걸 규범적 해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뭘 중시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은 이게 불일치할 때 이걸 믿을 수밖에 없죠. 진의를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이게 원칙이 돼요.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 이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중시한가 이것만 비교하면 됩니다. 일단 그럼 다시 34페이지 봐보세요. 34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2번 규범적에서 먼저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의의 있죠. 자, 기억 보세요. 규범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의사 진의죠. 진의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상대방 동화칩니다.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혀 확정을 한 것을 말한다. 즉 표시 쪽을 중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둘째 줄 끝에 상대방 있는이죠.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 신뢰에 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앞에 잡으세요. 33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1번 자연적 해석 있죠. 동그라미 넣어 보세요. 법률의 해석이 있어서 그 다음 말을 가르쳐보세요. 자, 바로 표현의 문자적 언어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 말이 표시에 구속되지 않고 그 말이에요. 표시를 무시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표의자의 실제적 의사, 즉 내심적 효과 의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두 개 비교하면 됩니다. 다음 한 장 넘기시면 상대 34페이지 있죠. 제일 상단에 플러스 스터디 있습니까? 거기 제목에 오표시무에 떠놓으셔보세요. 오표시무에. 이제 제목을 잘 보세요. 이건 지금 맞춰야 돼, 이것을. 오표시무의 제목을 잘 봅니다. 자,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취소할 필요 있었어요? 취소할 필요 없겠죠.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항상 정답입니다.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죠. 그러니까 굳이 취소할 필요 없다라고 취소 X라고 써놓으세요. 여기 취소 X. 다음 오표시모에서 그 아래 판례가 있죠. 판례로 쉬어요. 판례 가살표. 이제 시험은 그 판례밖에 안 나옵니다. 판례를 바로 보면 되셔요. 자, 이제 판례 이런 말입니다. 오표시모이란 의사합치와 표시가 다른 겁니다. 즉 값에게 X토지, Y토지가 있다고 보세요. 두 토지가 있는데 값과 을이 X토지를 매매 계약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토지의 의사합치는 있어요. 근데 계약서를 쓰러 왔는데 계약서를 쓴다는 게 잘못해서 X토지 지번을 쓴다는 게 잘못해서 Y토지 지번으로 잘못 썼어요. 표시를 이러겠습니다. 그리고 Y토지 등기부 열어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 해보세요. 이렇게 매매일의 원인으로 등기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용까지 팔았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갑과 을은 어떤 토지의 의사합치했죠? X의 의사합치했죠.
근데 표시를 y로 잘못했죠.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죠? 이거 지우고 뭐로 바꾸면 돼요? x토지 집어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등기 잘못했죠? 다 말소해주고 어떻게 하면 돼요? x토지 등기부 열어서 여기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유효하게 소유권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x토지에 의사합치했다면 표시를 y로 잘못했죠. 그래도 취소할 게 없어요. 그냥 x로 다시 다 바꿔주면 돼요. 잘못했던 게 다 지워주고 x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게 없어요. 따라서 x의 완전 의사합치했죠. 아무런 취소할 게 없어요. x의 완전 의사합치했으니까 x토지 취소 못합니다.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도 안 했죠.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x토지도 취소할 수 없고 이건 완전히 유효니까 y토지는 계약이 성립도 안 했죠. 그러니까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취소 x라고 꼭 외우세요. 취소 x. 그러면 정말로 이 지번을 이렇게 바꿔 썼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지번을 바꿨을까요? 그래서 실제 사안에서 이 x토지가 969-36번지였어요. 이게 이 y는 969-39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중개사랑 매도인 매수인 만났겠죠. 매도인 와이프도 따라오고 배우자, 매수인 배우자도 따라왔어요. 5명이 만났거든요. 분위기가 좀 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저희끼리 막 369 하다가 노래 정신스럽게 그랬었겠죠? 그러면 잘못된 거 지우면 되는 겁니다. 취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취소 x라고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우리 책 이제 판례 보세요. 판례 제목이 두 줄이죠. 자, 제목 밑에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쌍방 장소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 동원칩니다. 우리 판례는 이걸 갑토지, 이걸 을토지 그랬거든요. 근데 시험은 거의 대부분,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 XYZ로 냅니다. 그래서 XY 시험들이 여기 나와요. 갑토지를 우리 X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갑토지 동원하셨죠? 갑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 지분 등에 관한 창호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와 별개인 을토지 동그라미 치시고 표시의 동그라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해도 그 뒤에 갑토지 동그라미 칩니다. 갑토지가 하나요.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무사합치 동그라미 그러니까 갑토지에 의사합치했죠. 표시는 을로 했죠. 잘못된 거 지우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이 성립 그런 말이죠. 성립된 것으로 부화서는 안 될 것이며 그러니까 사설을 끊으세요.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라 이 말이죠. 무효니까 병한테 팔았더라도 절대적 무효죠. 다 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열어서 이렇게 등기하면 유효하게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 x라고 꼭 써놓으세요. 취소 x. 그래서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는 오피시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넘깁니다. 책을. 네, 뒤로 쭉 가시면 이제 43페이지. 43페이지. 이제 의사표시가 나오잖아요. 넘기시면 46으로 바로 오면 돼요. 46페이지. 좀 넘기는 데는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거 했습니다. 지난주에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되려면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요건을 갖춰야 되죠. 성립요건을 갖추고 효력요건까지 갖춰야 됩니다. 다시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려면 이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성립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걸 갖춘 걸 전제로 효력요건을 갖춰야 돼요. 효력요건을 유효요건 그랬죠. 따라서 성립해야만 효력 넘어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불성립했다 또는 부존재한다면 뭘 하지도 않았죠. 하지도 않았으니까 유효 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어요. 성립해야만 유효 무효를 논하겠죠.
성립 요건은 당무라고 해서 첫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둘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성립했죠. 이걸 당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은 당사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먼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고 다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정신이어야 돼요. 다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혼자 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라고 했죠.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다음 실현 가능해야 되고 다음 적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것도 확가적타라고 했죠. 확가적타라고 해서요. 발음 세게 하면 안 돼, 이거. 발음 세게 확가적타 하면 안 돼요. 확가적타 서서히 발음을. 안 그러면 욕이 되니까. 그 다음 의사표시는 의사가 내 속마음이고 표시가 겉으로 알린 거죠. 그러면 의사 속마음과 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다 효력 요건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이걸 다 갖춘 겁니다. 이걸 다 갖추면 지극히 정상이라 법이 권하지 않아요. 법은 이 효력 요건 중에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못 갖췄을 때 그 비정상 경우에 법이 관여합니다. 결하했다면 어떤 건 법에서 무효 사유로 만든 게 있었고 어떤 건 법에서 취소 사유로 만든 게 있었죠. 어떤 게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어요. 처음부터 10년, 100년 지나도 아무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어요. 상대방은 나에게 이행 청구 못합니다. 반면 이행했다면 원래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이행했다면 내 것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무효라면 약속 지킬 필요 없어요. 지켰다면 돌려달라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행했을 때 이제 하필 무효가 사회적 타당성을 결하했다. 이게 103조, 104조 무효였죠. 그래서 사회질서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일 때는 이때는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것을 불법적인 것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입니다.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겨요. 그럼 취소하든 말든 자기 맘이겠죠? 그 행위가 취소권자에게 불리하면 취소합니다.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다시 쪼라요. 그래서 취소하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취소권자에게 행위가 유리하면 취소 안 합니다. 그럼 취소 안 하면 유효로 확정이 돼요. 유효니까 약속을 이행하는 거죠. 그때는 계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어떤 게 무효 사유고 어떤 게 취소 사유인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 능력을 결하했다. 의사 무능력자. 그자가 한 행위는 무효였죠. 다음 행위 능력을 결하했다. 그게 제한 능력자예요. 그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정 가능성 없으면 무효죠. 원시효 불능 무효.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이다 무효. 다음 103조, 104조 무효였습니다. 지난까지 공부하신 거죠? 오늘부터 의사표시 얘기할 차례입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죠. 이게 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이제 비정상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일치하는데 일치를 결하했다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단 말이죠.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음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요건을 결하했다가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일치했단 말이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지만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불일치면 불일치 나누잖아요. 위쪽은 불일치, 아래는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불일치가 먼저 비진이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가 있습니다. 통정의 표시.
그다음에 세 번째 차고가 있고, 그다음 하자 있는 게 사기강박이 있어요. 이겠죠? 그냥 일단 여기서 이쪽은 완전히 위아래 다르죠? 여기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 여기는 일치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보세요. 그럼 강박은 일치죠. 그럼 비진이는 불일치죠. 그러니까 강박은 절대 비진이 표시가 될 수 없어요. 불일치 일치니까. 다시 강박은 절대 뭐가 안 된다? 절대 비진 표시가 안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된다. 오늘 이 시간이라도 꼭 외우세요. 이 시간이라도. 제발 부탁할게요. 제발 부탁. 좀 이따 모르면 안 돼요. 1교시 끝나갈 때 1교시만 제발 기억하세요. 2교시도 잊어버릴 테니까.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 표시 아닙니다. 불일치고 일치니까. 그럼 5가지 의미를 봐볼게요. 먼저 진이가 내 진짜 의사입니다. 아닌일 비자. 그럼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 표시죠. 저 그냥 혼자 헛소리 한 거예요. 내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 표시가 혼자 헛소리 한 겁니다. 다음 통정은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예요. 이건 혼자 헛소리죠.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입니다. 다음 착오는 혼자 착각이에요. 혼자 착각. 사기는 누구한테 속아서 의사 표시. 강박은 두려워서 쫄아서 의사 표시입니다. 그럼 착오는 혼자 착각이죠. 누가 나를 건드렸나요? 혼자 착오에 빠졌죠. 그럼 착오에 빠진 놈은 멍청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고 나쁜 놈 아니죠. 나쁜 놈 아니니까 좀 이따 불법행위 책임 나오지 않아요. 불법행위 나오지 않는다. 근데 사기 양반은 나쁜 놈 있죠. 나를 속이거나 쫄게 한 놈 있잖아요. 여기 나쁜 놈 있으니까 좀 이따 불법행위 책임 나옵니다. 그래서 착오는 절대 불법행위 안 나와요.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멍청한 놈이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의미를 작업하는데 이걸 제가 이제 앞으로 비통착사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통착사강 이게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이게. 이거 알고밖에 하는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이것은 두세 문제 나오거든요. 두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아주 쉬워요. 그거 마치고 한 문제는 찍는 겁니다. 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 쉽거든요. 두 문제 맞추고 한 문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추려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중에 반 찾아가면 됩니다. 아니 말로 다 틀리고 합격해요. 다 틀리고 진짜 합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거 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데 필요 없어 이거. 합격하는데 필요 없어요. 다 틀리고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일단 들어보시고 10월까지는 웬만하면 다 두 문제 맞지 10월까지 공부하면.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비통에 여기 무효사유가 있어요. 비통에 무효사유가 있고, 다음 착사강에는 취소사유가 있습니다. 취소사유. 우리가 지난주에 무효취소 그러면 원칙 절대적 그랬거든요. 절대적이라 누구에게나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취소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전부 무효 그랬죠. 뒤 다 죽습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근데 오늘 공부하실 이 비통착사강 무효취소는 상대적입니다. 사람을 봐가면서 상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의 제3자에게 무효취소를 대항이 주장이란 말이죠. 주장할 수 없다 그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선의 3자가 보호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의 3자에게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럼 보호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민법 총칙은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되죠. 이것도 민법 총칙이거든요. 따라서 비통착사강 이 법규정들은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 즉 신분행위, 여기나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 이 두 가지는 개인 간의 재산상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통착사강 법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고 시험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단추 비진부터 해볼게요. 이거 다 지웁니다. 우리는 지금 의사표시에서 일치, 결함경, 불일치, 하자 없었죠? 결함걸, 하자가 있다. 여기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다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책이 이제 46페이지죠. 상단에 제목 제2절 있습니까? 의사표시자 불일치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1번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이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럼 107조가 있죠. 107조가 일단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107조 1항 보세요.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를 표시한 자죠.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가 유효, 원칙 유효. 이걸 무효라고 보시면 잘 나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 딱 맞는 거예요. 원칙 유효. 그 다음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한다. 그러니까 예외적 무효죠. 다시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그 다음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랬죠. 그럼 거기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몰랐다죠? 앞에 알았구나 했잖아요. 뒤는 몰랐어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무효한다 그랬고 2항 진이 아닌 섭씨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이 주장 그런 말이죠.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7조를 제가 잘 분석해 볼게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원칙 효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줄 마음 없이 준다 그러면 표시대로 줘야 된다.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한다 그러면 사직해야 돼 원칙. 단 예외적으로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어요. 그 무효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그러면 선의 3자는 보호되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서 우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선의 이야기를 정확히 분석해 봐야 돼요. 선의 같은 건 몰랐다 모른 경우였죠. 또 몰랐다 모른 경우고 악의 같은 걸 알았다 안 경우입니다. 그럼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어요. 여기서 과실이란 실수 잘못이죠. 실수 잘못 주의 위반. 그럼 무과실은 몰랐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선의 무과실입니다. 다음 과실은 몰랐죠.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요. 잘못으로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 내일 수업 끝나고 버스 타고 뛰어갔거든요. 버스 타고 뛰어갔는데 버스가 막 떠났어요. 막 떠나면 뭐라 그래요? 씨발 그러죠? 그리고 씨발 탈 수 있었다 그러잖아요. 씨발 탈 수 있었다 그러죠? 그럼 탔다요, 못 탔다요? 못 탔다는데 못 탔다. 오늘 문제 풀어봤죠. 오늘 문제 풀고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는데 이 문제 맞출 수 있었다. 맞췄다 틀렸다요? 틀렸답니다. 틀렸다. 이거 못 탔다 틀렸다요.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이거 약자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몰랐다 이거 몰랐다.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헷갈리면 씨발 써놓으세요. 씨발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다.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단 말입니다. 이처럼 과실, 무과실은 선의에서만 나와요. 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선의는 몰랐죠. 왜 몰라요? 왜 몰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 거 보는 겁니다. 악의는 알았죠. 얼마나 똑똑히 알았으니까. 안 개체입니까? 알았으니까 여기는 과실, 무과실 없어요.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를 전제로만 나온 말입니다. 악의는 절대 그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줄을 정확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 세 줄만 외워도 보통 한 2문제를 맞춰요. 보통 2문제. 근데 이 세 줄이 잘 안 외워지면 되게 잘 안 외워져요. 그럼 이제 이걸 107조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표의자의 진위가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무효. 비진이 무효. 그럼
그럼 비진이 완전 유효가 되려면 이때만 완전 유효입니다. 이때만. 그러죠? 그러면 무과실이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의 진이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요. 상한수 반대말이 상선무입니다.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이. 알았거나 우하거든요. 우하 반대가 MD 그리고예요. 알 수 있었다 과실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한수 반대가 상선무. 상한수 상선무 외우세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이거 외워둡니다. 상한수 상선무 꼭 외우셔야 돼요. 오늘 이것만 외우셔도 복습 제대로 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만 외워도. 오늘 민법 복습 6시간 했거든요. 6시간인데 내일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분은 노동하신 거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상한수 반대거다 상선무. 상한수 상선무 꼭 외웁니다. 이거 막 답이 이래서 이게 막. 그럼 이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가백에 X라는 부동산 있는데 친구를 사업에 쫄딱 망해서 자살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살려야겠죠. 증여할 의사는 없거든요. 증여할 의사 없는데 을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갑의 진짜 의사 줄 생각 없죠. 이건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진이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진이 표시예요. 비진이 표시. 진이는 줄 생각 없는데 진이 아니게 준다 그랬죠. 이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러죠? 그럼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칙 유효라 을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걸 만약에 무효하잖아요. 그럼 갑이 우리를 두 번 죽인 꼴이에요. 지금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을이 진짜로 죽어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원칙 유효예요. 을은 그냥 이걸 순수하게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걸. 이게 진위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을은 얼마나 갑이 고마워요. 지금 눈물 뚝뚝 흘려서 받아요. 근데 무효라 해보세요. 그럼 그날 갑도지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일단 죽고 나서 우리 제정신 돌아가면 다시 받아올 생각이었죠. 그리고 준 거예요. 그럼 아무튼 을은 원칙 유효입니다. 유효. 비진이 원칙 유효예요. 우리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돈이 급해서 병에게 팝니다. 팔고 등기하면 병은 이날 태어나서 을 처음 받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모른다가 선이에요. 근데 혹시 병이 앞사실을 다 알 수도 있죠. 근데 병이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우리 소유자죠. 완벽한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유효입니다. 우리 완전한 소유자라 완벽한 권리 그대로 승계받으면 무조건 유효예요. 그러니까 비지지가 유효면 거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이런 말은 무효일 때만 이 말이 나와요. 이 말. 무효일 때만. 여긴 유효죠. 그러니까 그냥 앞사람 완벽한 권리 그대로 넘겨봤죠. 그럼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유효라면 소유자죠. 그럼 수학으로 100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죠. 그럼 100을 받으면 무조건 100에 가면 되는 겁니다. 뭐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은 100 가면 끝나요.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갑이 증여사가 없거든요. 근데 친구를 살리고자 을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이게 이제 비진 표시죠. 근데 을로 갑마음을 다 한대요. 갑도 참 먹고 살기 힘들때 혹시 내가 자살할까봐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해주거나라고 을도 다 한대요. 그래서 상대방도 진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되죠. 무효. 예외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우리 갑맘을 다 알았으니까 이때 이걸 무효라고 해도 우리 갑 때문에 죽진 않아요. 갑맘을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근데 우리 돈이 너무 급해서 일단 팔아버렸습니다. 비행기 팔고 왔어요. 이제 팔고 등기하면 원래 앞등기 무효면 뒷등기 무효가 되는데 무효 사유가 비진이 표시죠. 그럼 비진이 표시 무효일 때는 107조 2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무효 가지고 선의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 규정 때문에 병이 선의 가격에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병은 일반적으로 앞사실 모르겠죠. 이런 건 모르겠죠. 그럼 병이 선이라면 어떤 누구도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만약 병이 앞사실 알았대요.
그러면 여기 악의삼자 부호규정 없죠? 원칙대로 무효가 돼요. 무효가 원칙대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이 무효잖아요. 그럼 수학으로 0이에요. 0. 가진 게 없죠? 껍데기밖에 없죠? 그걸 연결받으면 원래 0, 0이 됩니다. 근데 만약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잖아요. 그럼 그 규정 때문에 0이 100, 100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헷갈리는데 등기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려요. 앞사람 유효죠? 그럼 뒷사람 무조건 유효하면 돼요.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 100은 100. 앞사람 무효죠? 뒷사람 무조건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뭘 몰랐던 어쨌든 무조건 무효예요. 넘기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선의 3자 보호 규정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0이 예외적으로 100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는 이래 가면 앞으로 절대 안 틀립니다. 이 공식 이대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으로 오시면 자 46페이지 법조 밑에 1번 의의가 있죠. 양괄호 1번 의의 보세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자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또는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알고 동그라미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보시고 아래 파랑색 2번 요건이 있죠. 지금 밑에 양괄호 2번 진의와 표시 불일치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의사와 표시 불일치가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이 이제 전두환 판례거든요. 지난주에 노트에 나왔죠? 네. 전두환은 제가 오늘 학원에 부른다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비진의 표시에서 진의가 무슨 말인가 문제가 됩니다. 진의. 우린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니죠? 우린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합니다. 표의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진의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게 아닙니다.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따라서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했다면 그게 진의입니다, 진의.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전두환이 구태타 5공화국 설립했죠. 5공화국 설립하고 그 전 정치인들이 있거든. 이전 정치인들 2공화국, 3공화국, 상공화국 정치인들을 다 그 당시 계엄사령부에 다 불렀어요. 5공화국 계엄사령부가 서울 남산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로 다 불렀어요. 좀 쫄았겠죠? 전두환이가 너희들이 원래 여기서 묻혀 죽을래 그동안 부정하게 번 돈 다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럼 죽어요? 돈 내나요? 돈 다 내놨습니다. 그동안 애들이 부정하게 돈 엄청 많이 벌어쳐먹었거든요. 그 돈 다 전두환이 뺏어버린 겁니다. 다 중요했어요, 그 전두환한테. 어쩔 수 안 죽으려면? 그럼 그 다음 전두환 다음에 대통령 누구예요? 노태우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같은 놈들이니까. 그 다음 대통령 누구예요? 김영삼입니다. 지금 꼭 항공사 시험 같아요. 김영삼인데, 김영삼 요건이 나오면서 문민정부 하면서 둘 다 깜빵 보내고 사형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입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재산을 찾아줄 구세주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환 청구하겠어요. 근데 강박을 원인으로 증여했죠. 근데 강박은 취소거든요. 이것을 지금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은 취소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146조 제한이 있어요. 146조. 한번 펴볼게요. 131페이지 펴보세요. 131페이지. 131. 중간에 5번 취소권 소멸이 있고 146조 있습니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된다. 그래서 3년과 10년이 지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럼 전두환 대통령 몇 년 했죠? 7년 했죠? 얘 몇 년 했어요? 5년 했나요? 아무튼 대통령이 바뀔 때 지금 12년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얘들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효를 정해 무효.
취소 못하니까 무효 사유를 정해요. 만약에 무효 사유가 인정되면 무효는 10년, 100년 전에는 무효거든요. 그러니까 무효가 인정되면 이것을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판사들이 이 사람들은 돈 돌려줄까요? 안 돌릴까요? 안 돌립니다. 다 부정하게 벌어쳐먹거든요. 그래서 이자들이 어떤 무효를 주장해도 판사들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첫째 이들이 뭘 주장했냐면 첫째 비진입 표시 무효라 했습니다. 107조 무효.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날 밤에 증여의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쫄아서 증여했죠. 그러니까 이게 비진입 표시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그 전두환이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저것들이 어쩔 준다고 당연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진입 표시고 전두환이가 알았으니까 진이 아님을 이걸 다 알 거 아니에요. 진이 아니면 알겠죠? 당연히 알았으니까 107조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난 판례가 진이란 특정한 내용을 말해요. 부동산 준다, 뭐 준다 그랬죠. 그럼 그게 진이에요. 그리고 진정 마음속으로 바른 게 아닙니다. 진정 방사 안 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 판단해서는 그게 진이에요. 그날 밤 당신들은 안 죽으려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게 최선.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의를 말한 거지 비진의 표시한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때 나온 판례요. 진의는 진정 마음속으로 바른 게 아니에요. 그날 밤 안 죽으려면 그게 최선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의를 말한 거지 비진의 표시한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척해서요. 두 번째, 그럼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를 했어요. 그러니까 104조 아니라 그랬죠? 지난주에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104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좀 이따 볼 108조 통정허위 표시 무효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아니라 했어요. 지금 전두환하고 둘이 지금 짰습니까? 짜고 친 거 아니죠? 그래서 108조 무효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효를 정해도 아무것도 안 받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못 찾아온 겁니다. 그때 나온 비진 표시 판례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 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에요.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박은 같은 말이 강제 그랬죠. 외포였죠. 쫄아서 사피시. 그럼 지난주에 강강호 신조에서 103조 아니죠. 강강호 신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닙니다. 두 번째 강박은 이제 뭐가 아니다? 비진 표시 아니에요. 강박은 비진 표시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오늘 이 시간만 꼭 기억해 달랬죠. 이 시간만. 제가 물은 마음 그러지 거의 빌었잖아요. 뭘 기억해 달랬죠?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라고 빌었어요. 제가. 기억나죠? 네. 아까 제가 여기서 강박은 비통착은 불일치, 사기약물 일치니까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니라 그랬죠? 네. 여기서 저기서 어디냐?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 시간만 기억해 달랬죠. 제가? 그거 지금 하신 거예요. 강박은 절대 뭐가 아니다? 비진이 아니다. 이건 110조입니다. 취소 사유. 이건 107조예요. 조문이 서로 달라요. 다음 강박은 세 번째 민법상 취소 사유인데 강박이 너무 극심하잖아요. 강박이 너무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살내 이른다면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살냈다면 그때는 그냥 무효가 된다고 판시했어요.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완전히 박탈 무효입니다. 세 가지는 딱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그날 밤 자기들이 강박이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했다고 주장했어요. 완전히 박탈. 그러니까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무효. 그러니까 당시들은 그날 밤 완전히 박탈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남산지하에 경치만 좋던데 왜 그랬어요? 라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당신들은 그날 완전히 박탈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효를 내도 아무것도 안 받아줬어요. 네, 책을 봐볼게요. 46페이지. 46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에 돈을 칩니다. 특정한 내용에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다음 가로칩니다. 진적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가로칩니다.
상황을 뜻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시 가로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삽시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와서가 결여된 진이 아니 의삽시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비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판례 1번. 다 같은 이 사건이 계속 이 사건. 자, 판례 1번. 비록 재가를 강제 동그라미. 강제가 뭐죠? 강박.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쌓여도 표의자가 다시 강박 동하세요. 강박에 의해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삽시한 이상 다음 가로칩니다. 증여의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까지 결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방금 가로친 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비진이 표시. 애우니까 그 말이 보는 겁니다. 강박은 절대 이거 아니에요. 애우시야 그 말이 심장이 보여요. 그 말이. 가로친 게 비진이 표시라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비진이 아니라 그랬죠? 그 판례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3번 법률효과가 있죠. 양거를 원칙 유효죠. 동그라미 1번. 비진 표시는 표시 일례효과가 발생한다. 예컨대 이겁니다. 원칙 유효. 예컨대 갑이 증여사 없이 자신 소유 건물을 을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 원칙 유효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번 상대방이 을이에요. 상대방이 을입니다. 그럼 밑에 씁니다. 100이라고 100. 상대방 100. 그럼 뒷사람 무조건 100이에요. 상대방은 유효하게 권리 취득함으로 제3자 밑에 100. 너는 무조건 100이에요. 100은 100. 제3자나 전득자는 선이하기 불면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보호된다. 다음 2번 예외가 있죠. 무효는 다 동그라미 1번 세 줄만 쳐 읽어보세요. 이겁니다. 여기 무효. 우리 책에 사례는 없네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제3자 관계. 자, 비진 표시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다음 4번 적용 범위. 양가로 1번 제목에 동그라미 칩니다. 단독행위 동그라미. 말에 한 줄만 밑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가로 뒤에 에도 적용된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다 재산상의가 많거든요. 재산상이라 107조 다 적용됩니다. 상대방 있든 없든 다 적용돼요. 다음 양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공포상행위. 아까 전에 비통착사강은 이 시간에 공법행위나 소송행위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꼭 가족포상행위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먼저 양가로 2번이 공법행위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 이랬어요. 공무원이 사직할 의사는 없거든요. 사직의사 없이 사직한다고 그랬어요.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그럼 진위는 사직의사 없죠. 표시는 그만둔다 그랬죠.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근데 이건 공법행위거든요. 공무원이 이건 국가기관에 제출한 공법행위예요. 공법행위. 그럼 공법행위나 107조 이런 거 적용 안 돼요. 이런 거. 107조 적용 안 한다. 다시 비진이 표시지만 몇 조 적용 안 한다? 107조 적용 안 해요. 그럼 공법행위는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이 중요하니까 표시대로 언제나 유효해요. 객관성이 중요하니까 표시가 언제나 유효. 그럼 무조건 자릅니다. 무조건 잘라요. 그러니까 철밥을 까고 장난치면 안 돼요. 어디 장난쳐요? 그럼 바로 최선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 107조 뭐 이런 거 적용 안 해. 이런 거 그냥 언제나 유효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오세요. 공무원이 사직을 삽시하여 의원 면직 잘렸다 이 말이죠. 의원 면직 처분을 한 경우와 같은 사인은 공법행위는 107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고 외부에 자 표시 동그라미. 그럼 표시가 언제나 유효. 표시된 이상 그 사안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바랍니다. 잘린다 그 말이고. 양가로 3번 가족보상이라 적용 안 합니다. 을려가 혼인의사 없거든요. 혼인의사 없이 혼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위는 혼인할 의사 없죠. 표시는 혼인한다 그랬죠.
이게 비진입 표시예요. 그치만 이건 가족보상이라 107조 이런 거 적용 안 합니다. 이런 거 107조 적용 안 해요. 가족보상에는 진위가 절대적 중시하거든요. 무조건 의사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시는 언제나 무효예요. 표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런 거지 107조대로 뭐 원칙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표시가 언제나 무효. 가족보상에는 진위가 중요하니까. 공법행위는 객관성, 해일성이 중요하니까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가족상의는 언제나 무효. 그냥 의사대로 무조건 의사대로 하는 겁니다. 의사대로. 혼인의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결혼한다고 해도 돼요. 막 결혼한다고. 그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언제나 무효니까. 막 결혼한다 하세요? 안 해도 되니까 언제나 무효니까? 언제나 무효. 그럼 양가로 3번 가족보상해 보세요. 당사 진위를 존중하는 가족보상행위는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 신분행위 가족보상행위는 원칙적 무효이다. 언제나 무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107조 아주 어려운 걸 봤습니다. 오른쪽 108조 법조만 좀 보고 끝낼게요. 통정원이죠. 108조이랑 상대방과 통정원 허위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둘이 짰으니까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 2항 전항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거죠. 상대적 무효입니다. 허위표시는 둘이 짰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 언제나 무효.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이걸 가장행위 그러거든요. 가장행위. 가짜로 했단 말이죠. 둘이 짜고 했단 말이죠. 이건 언제나 무효예요. 당사자 간에. 근데 그 무효 가지고 법좀 보세요. 이 항에서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 3자입니까? 양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 선임은 보호되는 거죠? 잘 봐보세요. 선임은 보호되니까 과실도 보호돼요. 분명히 선이 무과실이 아니거든요. 선이면 보호되죠.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 무과실 다 보호돼요. 그래서 과실이 있어도 선임은 보호됩니다. 무과실도 보호돼. 이것도 2년 한 문구는 공식에 나와요. 그래서 무과실에 하나는 다 틀립니다. 선이니까 과실도 보호된다. 그러니까 이 세 줄을 정확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세 줄을. 여기까지 10분 시간 예상하겠습니다.